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반유대주의, 동성애 반대와 반카톨릭 인종차별주의자이자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단체 쿠클럭스 클랜 KKK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쿠클럭스 클랜 KKK라는 단체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은연중에 듣거나 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역사에 꽤 큰 영향을 끼친 단체인 만큼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모습을 비추니까요.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흰색 천으로 몸을 감싸고 하얀 꽃가를 쓴 이들의 모습은 언뜻 무섭게도 보이죠. 복장은 음산한 이미지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백인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두 가지 모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목도 끌었고 미친 사람을 보면 무섭잖아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이러고 다니면 바로 매장됩니다.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짜 총 맞고 매장될 수도 있죠. 지금은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 KKK단은 전성기일 때 회원수만 400만 명이 넘는 거대 단체였습니다. 현재도 몇천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도대체 KKK는 어떤 곳일까요? KKK의 시작은 미국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공화당이 승리했고 곧바로 공화당은 연방의회를 장악했죠. 공화당은 현재까지도 미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링컨도 공화당 소속이었고 트럼프도 공화당 소속이죠. 어쨌든 승리한 공화당은 노예를 해방하고 흑인들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백인들이 장악한 권력 구조를 갈아엎으려고 한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게 KKK입니다. 패배한 민주당 남부연합 군인들 6명이 KKK를 조직하죠. 근데 패배한 진영이 큰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KKK의 시작은 그냥 사교 모임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모임에 남북 군인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조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급기야는 민주당의 대표격이자 노예상인 출신 장군 베드퍼드 포레스트도 참여하죠. 초대 회장직까지 역임하고요. 포레스트의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KKK라는 단체에 더 많이 몰려듭니다. 사실 KKK가 처음부터 위험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교 모임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남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게 다였죠. 그런데 워낙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단체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사교단체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았고 중구난방이었죠. 일단 직급을 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는 말 안 했지만 KKK는 반공산주의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모두 민주주의로 해결하려고 했죠. 쉽게 말해 투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져 버리죠. 정치적으로 성향적으로 이상해진 건 아니고, 회장은 임페리얼 위저드, 간부는 드래곤, 간부를 보좌하는 다음 직급은 타이탄,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이클롭스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판타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들이죠. 초대 회장인 포레스트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으로 반대하지만 KKK는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로 통과시켜버리죠. 그렇게 포레스트는 임페리얼 위저드가 됩니다. 벌써부터 정상이 아닌 게 느껴지네요. 동시에 전직 남북은 사령관들과 군인들, 과격한 정치인들과 목사들이 모인 KKK는 점점 과격단체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남북전쟁에서 죽은 남북 군인들의 혼령을 자처하며 하얀 두건을 쓰고 흑인에게 무차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백인들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가했죠. 구타, 살인, 방화는 물론이고 다같이 모여서 십자가를 태우는 의식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회장인 포레스트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장직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포레스트의 명성으로 얻는 이득이 많았기 때문이죠. 결국 포레스트는 KKK 해체를 선언합니다. 나갈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KKK는 자신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이어나가죠. 이때부터는 사실상 무슨 깽단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밤에 하얀 천을 두르고 신분을 속이기 위해 얼굴까지 모두 가린 채 흑인들을 사냥하죠. 실제로 KKK에게 100명이 넘는 흑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제 KKK는 더 이상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단체가 있다는 건 비단 표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의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1870년 미국은 KKK의 범죄에 대해 수백 건의 기소를 발표하죠. 동시에 KKK를 단속하기 위한 연방법까지 제정되면서 KKK는 해체됩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던 KKK는 1915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죠. 2세대 KKK는 애틀란타 근처 스톤 마운틴에서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의 감명을 받은 윌리엄 조셉 시몬스 일당이 만듭니다. 국가의 탄생은 KKK를 미화해 놓은 영화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KKK는 흑인만을 적대적으로 대했지만 시몬스가 만든 2세대 KKK는 가톨릭 신자와 유대인 그리고 흑인과 같은 소수민족과 집단을 모두 적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색을 띤 가장 큰 이유는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브라이언 파머의 글
글에 따르면 초기 구성원의 3분의 2가 개신교 목사였다고 하죠. 이런 조직이 등장할 때 보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라는 점이죠. 1세대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탄생했고 2세대는 2차 세계대전과 함께 했습니다. 초기에는 예전에 저질렀던 짓도 있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커녕 회원도 모집하지 못했죠. 하지만 폭력 조직 같은 느낌이 아닌 정말 시민단체와 같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비치면서 KKK는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사실 사상은 더 과격해져서 돌아온 KKK지만 이혼과 범죄에 대해 기독교와 미국의 가치 그리고 도덕을 옹호하겠다며 나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는 혼란했습니다. 가치와 도덕은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었죠. 자금을 확보한 KKK는 사회에서 홍보 전문가를 고용해 단체를 운영합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쳐 KKK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 시기는 몰려드는 이민자에 대해 적개심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KKK는 반유태인, 반카톨릭, 반이민주의 그리고 냉전이라는 시대에 맞춰 반공산주의를 외쳤죠. 혼란했던 사회와 시대에 맞는 마케팅으로 엄청난 부흥을 맞이합니다. 회원수는 1924년 4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죠.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정치가, 주지사들 그리고 남부의 대부분의 백인은 KKK의 단원이었습니다. 성장의 동력은 수익이었죠. 아마 정말 정치적인 목적만을 가졌다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KKK는 다단계와 같은 형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불만이 있는 모든 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죠. 이민자든 종교든 유태인이든 어딘가에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KKK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었죠. 그러다 1920년대 후반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다 회원으로 받아주다 보니 과격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1928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행진까지 하면서 경찰과 언론은 KKK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1930년 세계 대공황까지 오면서 KKK의 회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1944년 미국 국세청이 KKK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당시 리더였던 제임스는 조직을 해체하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접하는 KKK의 모습이죠. 이후에도 KKK는 부활하고 해체되기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임페리얼 위저드가 생겨났죠. 아무래도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지역에서 소규모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정도지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다 1960년대 KKK는 다시 역사 속에 이름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과격하다고 볼 수 있는 KKK의 탄생이었죠. 수많은 범죄와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 무엇보다 미국 전역에 걸친 범죄 수사는 얼마 전 영상으로 다루었던 FBI가 개입해야 하는데 FBI 국장이었던 후보는 KKK를 진압하기보다는 마틴 루터킹과 같은 시민운동가를 조사하는 데 힘을 쓰고 있던 터라 KKK는 범죄를 저지르며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죠. FBI 국장인 후보가 사망하고 FBI가 KKK를 잡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시대도 많이 변해서 KKK가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졌죠. 현재도 KKK는 존재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대한 단체가 아닌 2세대 KKK가 해체되었을 때처럼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진 형태죠. 미국 발표에 따르면 최소 29개의 KKK 단체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KKK는 그렇게 위협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 KKK의 집회가 열렸을 때 흑인들이 몰려와 좁히는 바람에 경찰들이 KKK를 보호해준 적도 있죠. KKK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건 돈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제는 흑인은 물론 유대인과 동성애자들도 회원으로 받고 있죠. 그냥 마음 맞는 부분 하나라도 있으면 가입을 허용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산시키거나 없앨 명분은 없죠. 아마 이러다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네요. KKK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